안녕하세요. 달리는 변호사 달변 김종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강제집행 면탈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 상태인데 사장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이혼 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 행위를 강제집행 면탈행위라고 부릅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 면탈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 부담을 해서 채권자를 해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하려면 강제집행을 면탈할 고의와 목적이 있어야 되고, 재산의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 부담과 같은 강제집행 면탈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 면탈의 고의나 목적은 채무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입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 고의와 목적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죠. 이미 임금체불 상태이거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 채무 면탈 행위를 하면은 채무 면탈의 고의와 목적이 있다고 간주되는 것입니다. 판례는 채권자가 민사소송이나 가처분 가압류와 같은 강제집행을 하려는 기세를 보인 때에 채무자가 면탈 행위를 하면은 고의나 목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세를 보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이미 임금체불 상태거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라면 언제든지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이 되면 강제집행 면탈의 고의와 목적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제집행 면탈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은닉은 말 그대로 재산을 숨긴다는 것이죠. 집에 있는 값비싼 그림이나 도자기를 숨기는 행위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몽땅 인출해서 숨기는 행위도 은닉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판례는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행위도 은닉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가령 부동산의 경우에 순위보전의 가등기 같은 걸 설정을 해서 소유관계의 우열이 불분명하게 만드는 케이스에서 판례는 그렇게 해놓으면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 면탈 행위에 해당하고 재산의 은닉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산의 손괴는 실무상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서 다 뺏길 것 같으니까 부셔버리는 거죠. 채권자에게 주느니 차라리 망가뜨리겠다는 심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가의 미술품이나 시계 같은 것을 망가뜨려서 못쓰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한 행위는 자신 소유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강제집행 면탈죄는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허위양도입니다. 실제로는 양도하지 않으면서 외관상 양도한 것처럼 꾸미는 경우인데요. 실무상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판례는 채무 면탈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양도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이 들어왔거나 들어올 것 같아서 자신의 배우자나 가족이나 지인이나 친척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이전이 허위 이전이 아니라 실제로 이전한 게 맞다면 강제집행 면탈죄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할 것이 아니라 민사상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서 그 사회 행위를 취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다음으로 허위채무 부담입니다. 실무상 허위채무 부담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해서 차용증을 쓰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통상 소송을 제기할 때
나중에 강제집행을 대비해서 상대방이 거주하는 곳에 등기부를 떼봅니다. 등기부상 그 채무자가 소유권자라면 그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그 채무자가 소유자가 아니라면 임대차 관계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 채권을 가압류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소유권자인 경우에 강제집행을 대비해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해서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봤을 때 그 강제집행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인데 채권 최고에 5억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근저당권이 선순위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가압류하거나 압류해봤자 한 푼도 배당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채권 최고액이 5억이어도 실제 채무액이 그에 미치지 않는다면 조금이라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시가 상당의 또는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강제집행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것을 노리고 허위 채무 부담과 근저당권 설정을 진행하는 것이죠. 이런 케이스가 대표적인 채무 면탈 행위입니다. 다음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판례는 강제집행 면탈죄를 추상적 위헌범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추상적인 위헌만 발생해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해야 우려가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채권이 있어야 됩니다. 채권자는 채권이 있다는 전제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나중에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 그 경우는 채권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강제집행 면탈죄도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판례는 채권자가 채무 면탈 행위를 했지만 그 재산 말고도 채권 변제에 충분한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 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채무자가 집을 뺏기기 싫어서 허위 채무 부담 방식으로 채무 면탈 행위를 했는데 그 채무자에게 충분한 예금 채권이나 다른 토지 부동산이 있었다면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채권자는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강제집행 면탈과 관련된 채권자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않을까 항상 걱정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큰 회사여서 변제 자력이 충분하면 그런 걱정을 하지 않는데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중소기업이어서 언제든 망할 수가 있는 회사라면 나중에 강제집행을 어떻게 할지 미리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강제집행을 대비하는 것이 바로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서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보전처분을 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자의 예금 채권 1억 원을 가압류하려면 실무상 20%는 현금으로 공탁을 해야 됩니다. 1억 원이면 법원에 2천만 원을 공탁을 해야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본안 소송이 끝난 다음에 그 2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이용하기 쉽지 않은 제도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에 강제집행 면탈죄 고소를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 유출 행위를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섣불리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를 했다가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 면탈 고소는 신중해야 됩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 면탈 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확보가 되어 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 면탈죄 고소로 대응하는 것이 좋지만 단순히 신증뿐이거나 우려만 있는 경우라면 고소를 하기보다는 문자, 이메일, 내용 증명과 같은 수단으로 이런저런 사정을 보니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그처럼 강제집행 면탈 행위를 하면 곧바로 경찰에 고소하겠다 이런 취지로 내용을 보내놓으면 채무자의
재산 유출 행위를 어느 정도는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가처분을 할 우려가 있으면 뺏기기 전에, 동결당하기 전에 빼돌리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를 당해서 궁지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처분 행위를 하시기 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치셔야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민사소송 그리고 강제집행과 관련성이 많은 강제집행 면탈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